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 제목은 탁월한 사회의 시선.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위한 철학의 힘입니다. 이종태 행복TV는 고루 고른 책을 X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탁월한 사회의 시선, 최진석지음, 2017년 개정판.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익숙한 나를 버리고 원하는 나로 살아라. 인문학자 제임스 교수가 제시하는 삶의 격을 결정하는 철학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나는 변화를 꿈꾼다. 제 교수가 정년퇴직 7년 전에 사표 쓰면서 한 말인데요. 나만의 생선비린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냥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거나 나태하지 않겠다. 시장 자판에 있는 생선이 아니라 물속에서 요동치는 물고기가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한국 철학은 생산한 게 아니라 수입하였기에 이론적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자학을 닮은 것만 철학이라고 하고 동학은 멀리했습니다. 수천 수백 년 전에 공자, 노자, 플라톤, 니체의 삶만 추정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철학적으로 다루는 것이 한국인한테는 대단히 약합니다. 자기 철학이 아닌 수입한 철학으로 살면은 종이 됩니다. 종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요. 타협 없는 선명성을 내세워 스스로 종인 것을 즐거워합니다. 바보짓 하면서 워낙 확신에 차 있어서 바보인 줄도 모릅니다. 높은 수준의 지식인 철학이 삶에 충격을 주는 송곳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한국인은 질문이 적다고 할까요? 이론만 갑론을박하지 자신의 고유 생각을 나누는 건 어려워합니다. 생각 능력이 철학인데 철학의 부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철학이란 높은 수준의 생각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철학에 무딘 것은 철학 수익국이기 때문이다. 지성이 상승해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아도 되는 곳에 철학이 살고 있습니다. 공자와 노자가 세상을 다르게 끌고 갈 역할로 도를 만들었죠. 이게 철학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근대 역사를 살펴볼까요? 아편전쟁. 아편전쟁으로 중국을 무너지게 한 힘은 유럽의 산업혁명입니다. 유럽의 공업화, 도시화는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극도로 팽창된 생산력이 터져가지고 어디 나가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간 영화를 누린 중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아편전쟁입니다. 중국이 요구한 아편전쟁 배상금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첫째,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라. 두 번째, 전비 1200만 불, 아편 보상금 600만 달러 영국에 지불하라. 그때 당시 환율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세 번째,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항구를 개항하라. 네 번째, 개항 장소에 영사를 설치한다. 다섯 번째, 독점 상인 폐지하고 관세 제한하고 양극 대동 위치 교습 등입니다. 아편전쟁은 영국, 프랑스 연합군 2만 5천 명이 거대 중국을 제압했습니다. 이어서 맺은 베이징 조약으로 미국, 러시아, 독일 등이 들어와 중국을 유린하게 됩니다. 호기심, 용기, 탐욕이 기폭제가 된 서양 역사는 거칠었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 후 패배를 인정하고 서양 배우기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복수는 극복하는 것이고 자기 회복의 필수 과정입니다. 복수의 결기가 없다면 상대를 저주하거나 정오하며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평화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진왜란의 치욕은 일본이 아니라 복수할 시도도 못한 것입니다. 정오하는 일보다 극복하는 노력을 앞서야 한다. 정오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일본을 배우는 데 써야 합니다. 건세, 복수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 중국, 한국, 독일입니다. 복수를 못한 나라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입니다. 중국이 1912년에야 2000년간 지속된 황제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순노는 민주주의 플러스 자유주의의 중화민국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49년 마오쩌둥에 의해 현재 중국이 됩니다. 6.25에서 아편전쟁,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이동했습니다. 일본은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도에 의해 개항됐습니다. 그 후 일본은요, 불과 20년 만에
타국, 한국을 개항시킬 정도로 부강해졌습니다. 막부시대에서 봉건제도 메이지 유신, 왕정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한국은 1875년 운양호 사건으로 일본에 의해 개항됩니다. 강화도 조약이죠. 한국 정신은 제도와 정치 문제로 대집투쟁하고 있습니다. 팩트조차도 진영에 따라 논리를 펼치겠죠. 모든 뉴스가 진영 논리로 팩트를 왜곡하며 부끄럼도 모릅니다. 이제는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높이에서 볼 때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의 시사대담은요, 저급한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국방, 과학, 문화, 행사, 비리, 강력 사건까지 진실보다는 진영 논리로 평가하고 있죠.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짜처럼 보인다 해도 그 영혼은 피곤할 것입니다. 철학과 인문이 경제에는 있으나 정치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문이란 인간이 그리는 무늬, 즉 인간의 동선을 뜻합니다. 창의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나라에는 삼성, 애플 같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나라는요, 계속 창의를 내지 못합니다. 삼성이 애플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창의성 차이 때문입니다. 창의성 차이는 철학, 인문, 예술, 문화의 차이입니다. 19세기 초 선두그룹 국가들이 세계의 부국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1820년 산업혁명 안정기인데요. 그때부터 부국과 빈국의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시선, 생각, 삶의 높이 교차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외 나라가 있는데요. 한국, 일본, 대만, 러시아 등입니다. 레고나 이케아 가구의 성공은요, 철학적 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려운 기술을 익히고 조립하는 것도 큰 즐거움을 느낀다. 인간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창의와 직접 참여하는 접근은 철학적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사유합니다.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 니체, 공자, 노자, 주자는요, 모두 철학 수출국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일상의 언어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높은 차원의 지적 활동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시인 한민복의 썸이란 시가 있는데요.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관찰력이 집요하면 시인도 섬도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죠. 최진석 철학교수의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위한 철학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